네, 안녕하십니까. 한글학회 부설 한말글 문화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8월 이야기마다입니다. 어, 8월 20일인데도 굉장히 날씨가 무더운 날씨인데요. 오늘 발표하시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토론하시는 선생님들 와 계시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8월 이야기마당 주제는 한말글, 독립운동에 대한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요. 그동안 해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현재,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또 어떻게 우리가 또 활동을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 깊은 논의를 가진 시간이 되겠고요. 먼저 주제 발표는 이대로 한말글 문화협회 협회 대표님께서 누가 한글을 살리고 누가 한글을 못 살게 굴었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요. 최용기 박사님께서 이 토론문을 또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굉장히 자료가 유용하고 폭넓은데 좀 짧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특히 이 최용기 박사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로 편집해서 보낼 테니 이 부분도 좀 잘 귀담아 들으시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글 역사 연구가로 독보적이죠. 박용규 박사님이 조선학회부터 오늘날까지 이르는 이 한글 역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좀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바로 경북궁 영추문 앞에 있는 한글로 큰 꿈을 나누는 사람들 대표로 계시는 참 밝은 별, 참 밝은 별, 우리 차진규 대표님이신데요. 우리 한글 이름이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한재준 교수님, 음, 한재준 교수님 특별 자리를 또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김들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주제 발표는 우리 이대로 한말글 문화협회 대표님께서 하실 텐데요. 예, 안녕하세요. 올 8월 이야기마당은 광복 77주년인데 과연 우리 말글이 독립했는가? 또 우리나라가 진짜 독립했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장소는 전에 한글회관에서 하다가 이번에 한꿈사라고 한꿈터 한글 이름 짓기를 하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경복궁역 영축문 앞입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그 세종마을 그 안에 있는 아주 의미가 깊은 곳에서 이야기마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앞에서 소개했는데 한글 독립운동 발자취 역사죠. 그 가운데 한글을 중심으로 한글이 1443년에 세종대왕께서 이 옆 경복궁에서 만들었는데 500년이 넘도록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70여 년 동안 우리 한글을 살리고 애쓴 분들이 있어서 오늘날 그래도 한글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글을 못 쓰게 가로막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올해 광복 77돌이 되었는데 과연 우리 말글이 독립을 했는가? 저는 많이 그래도 쓰이고 있지만 독립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말에서 일본 식민지 때 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 교육용어, 행정용어, 전문용어 이게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정신인데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신 상태는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식민 사관 속에 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요즘은 영어를 섬기는 그 바람이 아주 걷잡을 수 없이 불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은
한말이라고 하고 우리 그런 한글이라고 하는데 우리 말은 우리 어리고 또 우리 글자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글자입니다. 그러니 우리 말을 우리 글자로 적는 말글살이를 할 때에 우리 말글도 독립을 하고 우리나라와 결해도 빨리 발전하고 빛날 텐데 어, 삼국시대부터 중국 한자 한문을 쓰던 길던 그 언어 사대주의 때문인지 우리 말보다 남의 말을 더 좋아하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누가 한글을 우리 말글 독립을 위해서 애썼는가 그리고 누가 그걸 가로막았는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누가 우리 한말글을 지키고 살렸나? 일단 한말글, 우리말글 독립이라고 할 때 저는 그 역사 삼국시대에 우리 그 조상들이 한자 한문을 썼지만은 특히 설총이 이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두, 구결, 향찰식 글쓰기는 한자를 썼더라도 우리식으로 글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 저는 그때 그분들이 우리말 독립, 한말글 독립의 할아버지 첫 세대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한자를 쓰는 것이 너무 불편하니까 세종대왕께서 우리 한글, 우리 글자 훈민정음을 만들으셨잖아요.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말글 독립의 첫 시작이고 설총이 한말글 독립의 할아버지라면은 세종대왕은 우리 한말글 독립의 아버지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 별로 생각들을 안 했는데 400년 동안 우리 공문서나 이런 거는 전부 한문 썼고 한글 안 쓰다가 고종 때에 처음으로 우리 글자를 국문이라고 하고 다시 말해 우리나라 글자라고 하고서 공문서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의미가 깊고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든 다음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 국문연구소도 만들고 주시경 선생은 1908년에 국어연구학회라는 우리 민간 첫 학술 학회도 만들고 쓰려고 했지만은 우리 말글 독립, 한말글 독립 꿈을 이루지 못하고 1910년에 나라를 빼앗기는 바람에 참 그 꿈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일제 때 한글날을 만들고 한글을 지킨 분들, 이분들이 일제 때 주지영 선생님이 제자들 중심으로 한 거죠. 조선학회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분들이 한글 맞춤법을 만들고 한글날을 만들고 한글날마다 우리 말글을 지키고 살릴 것을 다짐을 하고 그때 우리말 사전 만들고 로마자 표기도 만들고 그러다가 일제에 끌려가서 이현재 한징 두 분은 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광복 뒤에 우리말 글로 공문서로 쓰고 교육을 할 수 있었다.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요즘 간신히 한글은 살아나는데 다시 영어가 우리 말을 완전히 잡아먹으러 하니까 우리 말글, 한말글 독립은 이게 이루지 못할 꿈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조선시대 중국 문화와 한문을 섬기던 자들이 오늘날에는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던 일본 한자 말을 한자로 쓰자고 해서 대한민국 시대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거기다가 이제는 미국 말을 공용어로 하자는 자도 있고 상용어로 상용하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그 삼국시대부터 한자를
쓰면서 길든 언어 사대주의, 그 뿌리 내린 언어 사대주의에다가 일본 식민지 국민 교육으로 일본 한자 혼용에 철저하게 길든 식민지 근성을 보이지 못한 자들이 그런다 이렇게 보고요. 1945년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식민지 세대, 일본 식민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공무원, 교육자, 언론인도 우리말을 한글로 적는 말글 사례가 불편하니까 그걸 반대했어요. 거기다가 요즘은 이 한자를 섬기는 사람들이 한자도 오랫동안 우리가 썼으니까 우리 글자라고 그래요. 그리고 학술, 행정, 전문 용어 이런 게 전부 한자 말이니까 일본 식민지 교육을 기른 것인데 이 우리말이라고 하면서 일본처럼 한자로 쓰자고 그렇게 주장하다가 교과서에서 또 한자 병기 혼용을 하려고 해서 어, 문자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누가 우리말 글을 지키고 살렸느냐. 1926년에 처음 그 조선어 연구회죠. 가계날, 한글날. 이거 대단한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근래에 우리가 그 한글날을 국경일로 승격시킨 거. 이 또한 국민들이 애썼던 일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시대에 계속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길든 일본 한자말을 한자로 쓰자고 하는 바람에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시민들이 애쓴 일, 이 또한 의미가 있고, 근데 지난 70년 동안 우리말을 한글로 쓰자 하는 거 하나에 정말 많은 힘을 빼앗겼어요. 한글은 그 훌륭하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이용 가치가 특히 요즘 정보통신 그 과학 시대를 맞이해서 한글이야말로 이용 가치가 크고 또 한글의 여러 가지 예술성, 또 한글의 여러 가지 잘 우리 이용할 수 있는 길인데 그건 하나 손도 못 대고 있어요. 그러다가 한글을 이제 우리말을 적는 그런 글자로 자리 잡아고 있는데 영어로 가고 있으니 이거 참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누가 우리 한말글 독립을 가로막았나 한번 간단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중국 문화와 유교 숭배자인 성균관, 요즘도 서당이라는 게 있죠. 전통문화 연구회하는 이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식민지 교육으로 태어나서 일본 국민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일본 식민지 교육 지식인들. 그들은 일본식 한자 혼용을 주장하고 있는데 광복 뒤부터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그들이니까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장사치 신문들은 그들 편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짚고 넘어가고요. 우리가 옛날에 중국 한자 쓸 때는 중국 한문을 섬기다가 일본 식민 때에는 일본말을 섬기고 요즘 미국 지배받고 있다고 미국말 섬기기로 바뀌었습니다. 이 또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우리말과 한글을 살리려고 하는 한말글 독립운동을 하는 그 한글학회와 국민들이 상당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애쓰는데 오히려 정부와 언론과 또 일제 지식인 학자들 거기다가 재벌들 경제단체는 그걸 계속 막았습니다. 그래도 그 한글학회 중심으로 우리 여러 뜻 있는 한말글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이 애써서 많이 그래도 한글이 쓰이는데 한글을 못 살게 한 사람들 중에 경성지국대학 조선어과 출신 이의성과 이승영 서울대 국문과 교수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960년대 한글 전용 정책을 한다고 시작하니까
이희승 교수는 1969년에 어문회란을 만들고 한글 쓰기를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옛날에 조선시대도 한글을 안 썼지만 그렇게 조직, 모임까지 만들어서 반대 운동을 한 일은 없었습니다. 진짜 그거에 이어서 한자교육 추진총연합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 여기 자료 그림을 보면은 이름도 전부 한자고 글도 한자입니다. 이 사람들 국무총리를 다 매소다시피 해가지고 한자 쓰는 세상 일본식 말글살이를 하게 하려고 상당히 그 한글을 못 살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국어 기본법을 만들니까 한자 기본법 제정하자고 공청회 들고 한 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글 전용법 폐기 법안도 내고요. 그 다음에 한자 혼용법을 오히려 법안을 내는, 그래서 1990년대는 일본 식민 국민교육 세대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이 세 김씨가 정권을 잡은 그때는요. 먼저도 얘기했는데 한글이 아주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한글 단체는 이 김종필 총리 영정 이 상여까지 만들고 반대 운동을 해서 막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국민이 노력을 하고 한 것은 제가 애썼지만은 언론에 하나도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왜? 언론도 또 한패였기 때문에 그걸 짚고 넘어갈 수 있고 바로 일제 세대 편 만든 이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그 뒤에 그래도 제어를 한 걸 바꿨습니다. 이 신문들 중심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 모두 아주 한글을 못 살게 그런 이게 1960년대 동아일보 신문인데 한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세상을 겪었는데 그런데 아직도 일본 한자말 숭배자들은 살아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때 길던 일본 행정용어 전문용어로 그대로 쓰자고 하고요. 실제 여기 일반 여기 우수 안거 이설이라는 쓴 사진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일본 식민지 때 길던 일본 한자말인데 지금도 건설 현장이나 공무원사에서 그대로 쓰고 있고 여기 얼마 전에 교과서를 또 한자 변경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복까지 있고 한글 장례식까지 치르면서 박영국 박사 오늘 토론 나왔는데 그때 앞장서고 애썼습니다. 이렇게 한글을 간신히 지키고 살리는가 했더니 요즘 부산시가요. 박형준 새 시장이 부산을 영어 상용도시라고 만든다고 해서 며칠 있다가 부산을 우리 내려가서 반대 운동을 할 텐데 큰일 났습니다. 영어 성기기가요. 봄날에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그래요. 공무원들이 그래요. 이 사진 보면은 서울시와 인천시 이 알림거리인데 영어 한자 아주 그대로 혼용이 되어 있고요. 이게 명동에 얼마 전에 간판입니다. 한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 바람을 일으킨 김영삼 대통령 영어 조기 교육 한다고 하면서 일어나면서 그때 복고일이라는 소설가 한글로 소설 쓰는 사람이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고 나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편을 들어서 영어 바람이 일어나서 우리 마을 글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한마을 글이 독립을 할까?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간단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우리말을 우리 글자로 적는 말글살이를 할 때 우리 말글이 독립하고 우리 말이 살아나는데 아직도 한자를 씁니다. 한자를 신문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미국 올 때 아름다울 미자를 이렇게 쓰는 한자를 쓰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우리말 그 독립에 방해가 됩니다. 이제는 한자를 한자라도 쓸 필요가 없어요.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우리 그 한글을 이용해서 이 한글은 정보통신 컴퓨터라지 기계와 아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걸 잘 이용해서
산업도 발전시키고 우리가 잘 살 길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말벌도 독립하고 빛난다. 그리고 한글은 글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예술성, 또 한글의 특징을 살려서 교육을 우리 한글을 우리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도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상당히 한글을 배우고 있는데 어떻게 한글을 잘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가를 교육 교재 같은 걸 잘 만들고 그렇게 해서 바르가 쓸 때 우리 말글이 독립한다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말로 학문학이라는 모임도 있는데 우리말로 이름도 짓고요. 또 우리말로 논문도 쓰고 교육도 하고 학술 활동을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일본 한자말, 언제까지 미국말 가지고 논문 쓰고 교육하고 그게 다 학술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지 이걸 빨리 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말로 말을 살리하고 우리 한글을 잘 이용할 때 우리 문화도 자주문화도 꽃피고 교육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뭐 노벨상을 타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또 남북 통일을 빨리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몇 분이 오늘 그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제 제 그 주제 내용은 이 발표로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요. 다음으로 토론 발표는 최용기 박사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인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 최용기입니다. 저는 공직 생활을 한 36년 정도 하고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 동포에게 책보내기 운동 이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 독립에 대해서 이대로 대표님이 아주 조목조목 많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토론에서는 우리말 다듬기 종전에는 이제 국어 순화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말 다듬기의 어떤 그 걸어온 길 또 뭐 흔히 우리가 이제 발자취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국어 순화 정책을 추진해 왔던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한 77년 우리가 이제 광복 77주년이 되는데 그 역사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 그런 생각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이 지금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는 짧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이제 우리말 다듬기 개념하고 우리말 다듬기가 걸어온 길, 또 우리말 다듬기의 현실, 그리고 마무리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말 다듬기의 개념은 이미 또 다 알고 있지만 우리말 속에 있는 잡스러운 것을 없애고 순수성을 회복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좀 더 이것을 쉽게 정리해 본다면 고운 우리말 쓰기, 바른 우리말 쓰기, 쉬운 우리말 쓰기, 순수 우리말 쓰기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걸어온 길을 크게 제가 6으로 이렇게 나눴는데 뭐 연도별로 나눈다면 더 세분화할 수 있겠지만은 크게는 우리가 이제 광복이 되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그 광복 이전에 주시경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말 다듬기에 첫 걸음을 띄워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은 광복되기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광복이 되고 나서 문교부가 우리말 도로 찾기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외솔 최원배 선생님이 편수국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그때부터 50년까지 이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로 우리말 찾기에 그런 이제 최대 운동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60년대 들어오면은 아까 이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한글 전용 이것을 실천하자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70년대부터 한 20여 년 동안은 이제 우리말 다듬기를
학자들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숙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2004년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이냐. 제가 2004년을 이걸 끄는 이유가 2005년에 국어 기본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 활용기라고 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대표님은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을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부흥기로 찾아보자. 이제 이런 의미로 제가 그 6번째 이것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말 다듬기의 태동기라고 했는데, 이 주시경 선생님이 말하자면 이 한글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처음 만들었는데, 그 제자들이 만든 말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끈끈이, 통치마, 통조림, 소매치기, 눈깔사탕, 한란개, 정말 이런 말들을 이제는 우리가 사전에서만 이렇게 찾는다는 것이 좀 안타까워. 이런 말들을 더 많이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8.15 광복 이후에 59년까지 최연배 선생님이 편집국장으로 계실 때 우리말 도로 찾기를 약 1000여 개, 정확히는 943개 낱말을 자료집으로 만들어서 보급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그 머리말에 우리말 사용을 권장을 한 겁니다. 우리말과 일본말이 있을 때는 우리말을 사용하라. 우리말과 한자가 있을 때도 가능하면 순수 우리말을 써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혼용을 할 때도 톡박이말을 찾아 써라. 그리고 말이 없을 때는 새말을 찾아 써라. 이런 건데요. 여기에 지금 당시에 943개 중에 한 5개만 제가 예를 들어본다면은 대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일본말로 돼 있던 건데, 이 뭐 데라다메, 보리깨시, 나카가이, 시로또, 분빠이, 야지우마, 리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전부 우리말로 찾아낸 거예요. 귀둥대둥, 허둥지둥 하는 거죠. 보리깨시라는 것은 한번 지시했던 것을 다시 걷어들이는 건데 푸지위라고 합니다. 한자 말은 취소가 될 텐데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카가이는 뭐냐면요. 그 주름인데 일종의 거강꾼입니다. 이런 말을 사전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시로또는 맹문이 아주 이제 초보자를 이야기하는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분빠이 지금도 쓰고 있는데 노누맥입니다. 얼마나 이 좋은 말들이 있습니까? 야지우마 방해꾼이거든요. 해살꾼이란 말이 있습니다. 니소꾼은 이자인데요. 우리말의 길미입니다. 지금도 은행에 가면은 이자 하는데 이 길미라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우리는 안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지금 살려서도 좋은 말들이죠. 자, 한글 전용 실천 요강은 이제 60년대부터 문교부가 한 20여 년 동안 계속 이것을 이제 추진해 가는데요. 6개 분과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말을 찾아 쓰도록 합니다. 그때 당시에 한글 학회는 이것을 도와준다 해서 쉬운말 사전을 만드는데 15,924개 낱말을 만듭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대부분이 다 한자 말들인데요. 가가오는 집집마다, 가공인물은 뜬 인물, 헛인물, 그 다음에 가두 판매는 거리 팔기, 가면 무도인은 탈놀이, 각밤병은 모문이병, 각선미는 다리맵시.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전 속에서 그냥 잠자고 있어요. 이걸 다시 살려서 쓰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70년대에서부터 이제 89년까지 이거는 이제 국립국어연구원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제가 당시에 이제 문교부에 있었을 텐데요. 그때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를 합니다. 국어순화운동 협의회를 만들어라. 이게 1976년이거든요. 그러면서 국어심의회를 만들고 거기다가 국어순화 분과위원회를 만드는데 거기서 국어 자료집을 매년 발간하는데 여기도 몇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각성하다를 깨닫다. 주소는 쥐잡기. 리스트는 목록. 보너스는 상여금. 이름은 일단. 체크는 대조 점검. 수입은 손질. 제가 군대 갔을 때는요. 총기 수입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총기 청소하는 거거든요. 이게 손질입니다. 손질. 통첩은 알릴. 특단은 특별한. 급사는 사원. 이런 말들을 우리가 왜 지금도 안 쓰고 있는지 참 안타깝죠. 그리고 나서 이제 90년도에 국립국어연구원, 그때만 해도 제가 문화부 국어정책과가 있을 텐데 국립국어연구원이 91년도 개원하는데 제가 이때부터 국어순화 사업을 한 10몇 년 동안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40개 분야 2만 개 정도를 정리합니다. 굉장히 많은 작업이었거든요. 뭐 오늘 제가 여기 일본어2 자료집 하나만 가져왔는데 일본어2 용어, 행정용어, 건설용어, 생활연예어 뭐 이런 국악용어, 패션용어, 문화재용어, 언론용어
이 중에서 이제 성공한 것은 문화재 용어죠. 이런 것들은 지금 그대로 이 그 교과서에도 반영이 돼 있고요. 금융 용어, 정보 용어, 운동 경기 용어. 그다음에 뒤에서 최근에 이제 의학 용어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이 41개 분야를 전부 다 분석을 하고 또 CD를 만들고 이것을 국민들께 10,000개 정도로 보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종합 보고서도 가지고 나왔는데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했던 이런 것들을 활용을 못하는 것이 좀 아쉬워요. 저는 이제 활용기라는 말을 썼는데 그리고 나서 2005년도 이제 국어기본법이 만들어지고는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립국어원으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때 이분들이 이때도 이제 과거의 자료 활용기를 그대로 활용해서 우리말 다듬기 모임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다듬은 말들은 대부분이 이제 영어식 외래어였거든요. 여기 네티즌은 누리꾼, 웰빙은 참사리, 포스트잇은 부침 쪽지, 블로그는 누리사랑방, 헝그리 정신은 맨주먹 정신, 투잡은 겹벌이, 메신저는 쪽지창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걸 문제는 홍보가 덜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우리말 다듬기의 현실, 지금 아까 제가 일본어 투 자료집을 한번 보여줬는데 여기 몇 가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서 만연되고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령 기스가 났다. 흠이거든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생채기란 말을 썼어요. 이런 말을 써야 되죠. 땡깡. 애가 막 떼 쓰는 걸 땡깡이라고 하는데 생떼 쓰는 거거든요. 한자말로 어려운 말이면 전간입니다. 이게 한자 중에서도 이 전간은 간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가 간질병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다음에 뽀록. 뽀록은 한자말로, 일본 한자말인데 남루입니다. 맨살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들통나다 드러나다고. 나시. 이 나시는요, 또 줄어든 말이에요. 소대나시가 줄어든 말인데, 영어로는 이게 이제 어깨가 없이, 소매가 없다. 이제 그런 슬리브리스.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입은 사람들이 소대나시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소대도 빼버리고 그냥 나시. 나시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민소매라고 하잖아요. 꿀말이 있는데도 그런 걸 안 쓰고. 고바이, 이걸 이제 광배라고 하는데 물매란 말이 있거든요. 건설 용어에서 오르막이라고 하죠. 삐끼, 자꾸 이게 이제 남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호객꾼입니다. 사라, 이게 이제 혈자인데 접시잖아요. 사라. 지금도 살아달라고 그래요. 앵꼬, 특히 주유소 가면 이 말 많이 듣거든요. 앵꼬 났다, 뭐 만땅 넣어달라. 이게 바닥이 보인다는 거죠. 가득 채워준다. 이것도 싫으면 꽉 채워달라. 이런 말을 우리가 쓰면 되는데 안 쓰고 있는 거죠. 자, 일본식 한자입니다. 이게 우리식 한자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전부 이게 일본식 한자예요. 나대지, 공터입니다. 흰집, 공수표, 부도수표죠. 수입선, 수입국, 매표국. 아, 이거는 이제 철도청하고 지하철 공사가 표 사는 것이죠. 수학고는 수학량, 결석계는 결석 신고서, 담합은 이게 만든 말입니다. 짬짬이, 뭐 짬을 내다라는 말도 있지만 이 자기들끼리 일종의 서로 약속하는 것을 우리가 짬짬이란 말. 종지부, 이건 마침표입니다. 삭도는 밧줄, 사양서, 이 설명서죠. 대합실도 이게 저희 그 국어 운동하는 사람들 마지방입니다. 이게 철도청 100주년 기념해서 마지방으로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이건 아주 좋은 사례죠. 그 다음에 어려운 한자말. 이거는 이제 근원을 제가 찾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려운 한자말. 척사대회. 윷놀이죠, 윷놀이. 비산먼지, 날린먼지. 양생. 지금도 양생이란 말이 여기저기 많은데 붙이는 겁니다. 이게. 은이, 숨기다. 경주, 기울이다. 점등, 켜지다. 진압은 끄다. 언급, 못하게 하다. 이렇게 쉬운 말들을 두고 어려운 한자말을 일부러 찾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 서양 제가 외국어 의뢰라고 했는데 이 발음을 제대로 발음도 하지 않습니다. 일본식 발음을 가져온 거예요. 트레이닝? 이거 우리 추리닝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운동복이죠, 이게. 빠꾸. 백이잖아요. 이게 뒤로 하면 되죠. 머신, 미싱이즘, 제공, 맘모스, 메머드거든요, 이게. 바란스, 밸런스인데 이게 만약에 이걸 못 고친다면은 저는 발음이라도 사라다, 샐러드, 브레이크잖아요. 이게 일본식 발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광복 77주년이 됐는데도 좀 안타깝죠, 이게. 자, 행정용어 중에서 몇 가지 성공한 사례 제가 말씀드릴게요. 노견.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써놓은 그대로를 우리가 가져온 건데요. 일본은 이게 한자를 녹여놓은 고 녹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갓길로 바꾼 사례죠. 고수부지, 분치, 리더십은 통솔력, 매뉴얼, 설명서, 마스터 플랜, 기본 계획이나 종합 계획이죠. 업데이트, 자료 수정이죠. 이게 갱신, 인프라, 기반, 시설, 기간 시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 영어 사대주의에 지금 물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이거 금융용 한번 볼까요? 로스컷. 그대로 쓰고 있어요. 손절매거든요. 손해보면서 파는 거. 리딩뱅크. 선도은행이죠. 모기지원, 주택담보대출, 방카슈랑스, 은행보험 상품, 배드뱅크. 나쁜 은행이 아니라 신용회복, 아웃소싱, 외주, 외부. 얼마든지 많은 것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례를 제가 보여줄 수가 있지만 오늘은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고요. 최근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의학용어도 많이 나오는데 이 의학용어는 한 5만 개 정도를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제가 국립국어원에 있을 때 이거를 바꿔가지고 의사국가고시에 이것을 실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지금 한자로 돌아가고 있어요. 몇 가지만 한번 볼까요? 물집 하면 되잖아요. 이걸 수프라고 그래요. 닭살하면 되는데 아토피라고까지 나오죠. 눈하면 안구잖아요. 이게 혈행, 혈액순환, 견갑부, 어깨뼈, 경추는 목뼈, 갈비뼈, 늑골, 머리뼈, 두개골. 우리말이 다 있어요. 이게 뒷장뼈, 쇄골, 슬개골. 참 어렵잖아요. 무릎뼈죠, 무릎뼈. 이마뼈, 전두골, 코뼈를 갖다 비골이라고 해요. 허리뼈를 유추골, 넓적다리를 대퇴, 엉덩이를 둥구, 발바닥을 족촉, 종아리를 하기. 정말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말을 왜 사용하지 않는지 의사들이 정말로 저는요 제가 이제 그 암센터라든가 여러 이제 의사들을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환자에게 우리말로 쉽게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환자가 고칠 거 아니에요. 진단서도 우리말로 써줘야 이 사람들이 가서 약을 쉽게 고칠까요? 근데 이게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이런 얘기도 했고, 국가고시에까지, 의사국가고시에까지 이렇게 시험을 냈는데, 다시 이게 지금 한자말로, 심지어는 영어로까지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대로 대표님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이걸로서 이제 거기에 대한 토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조어법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우리말 표현이나 우리말 문법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해서 우리가 많이 새로운 말 이런 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 말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널리 알리고 자주 세야 홍보를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말을 사랑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어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는 의사소통의 수단입니다. 아울러 사용하는 사람들은 정신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나 민족은 하나의 언어를 바탕으로 같은 정신과 같은 생각이 담긴 고유문화를 창조합니다. 이런 것이 없을 때 언어가 없고 이런 정신이 없을 때 나라는 망하는 것을 우리는 몇 차례 여러 나라에서 봤습니다. 만주족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키웠던 청나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거든요. 언어는 이를 사용하는 민족이나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주시경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른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말을 높이는 일이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토론 마치겠습니다. 네, 최윤기 박사님의 토론문 굉장히 의미 있고 또 8월 15일 8월 달에 광복절을 맞이해서 특히 일본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용규 박사님이 한글의 역사에 대해서 토론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조선어학회와 또 조선어학회를 이끌어갔던 이국노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학회 회장을 역임했던 이국노 선생의 독립운동을 연구를 한 역사학자입니다. 저는 그 고려대학교에서 석박사를 했고, 현재는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는 그 친일 인명사전을 낸 학술연구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이름이 뭐냐면은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했습니다. 그 민족문제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과 함께 또 아까 그 발표를 했던 우리 그 한말글 문화협회 그 이대로 대표님께서 우리 말글의 그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주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대로 대표님의 그 발표에 100%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지를 합니다. 저는 그 역사학자였지만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그 박근혜 정권에서 그 초등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려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존경하는 우리 그 평생을 국어운동에 몸바쳐 오신 훌륭한 제가 보기로는 애국자입니다. 이대로 상임대표님을 모시고 제가 그 2015년에서 2016년 전반기까지 그 초등교과서에 한자가 병기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써서는 안 된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우리말 국어를 제대로 배우고 우리 한글 전용으로 문자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대원칙이 최현배 선생님께서 이미 70년에 이미 초등교과서는 한글 전용 교과서였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런 잘못된 정책을 폈기 때문에 제가 역사학자의 입장에서 그 국민 여러분께 제가 책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이 그 저희들이 그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반대를 하기 위해서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시민단체가 무려 54개가 참여해서 밑에 보게 되면은 그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반대 국민운동 본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 그 이대로 대표님께서 상임대표를 맡으셨고 제가 집행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 정부를 상대로 해서 그 활발하게 반대 싸움을 했고 또 그래서 정부도 2016년 초에 초등교과서 한자 병기 정책을 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 유튜브를 통해서든 또 이런 그 방송을 통해서라도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말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짧은 시간에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책을 2권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은 아마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그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국민정음 한글을 만드시고 1446년에 세종대왕께서 명령을 내려서 이 국민정음 28자 글자의 원리를 쉽게 설명을 하는 해설책을 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국민정음이 한글이기 때문에 한글의 원리를 설명한 책,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해례책이라고 합니다. 그 해례책의 제목이 뭐냐?
국민정음이라는 책으로 세종대왕께서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이 지금 현재 세계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1446년에 만든 책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게 되면은 서문에 보면은 한자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왜 국민정음을 만들었는가? 그런데 이 15세기 책인데도 이 세종대왕께서 그 자음과 모음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글이 쓰여져 있어요. 한자로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하늘아, 아래아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늘아라고 써야 돼요. 아, 이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이건 아주 국보 중에 국보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은 기억은 무엇을 연상하면 되느냐? 기억을 배울 때 우리가 그 가을에 감을 따먹잖아요. 감의 제일 초성 기억과 같다. 또 무슨 갈대와 같다. 이렇게 쉽게 썼어요. 그래서 자음, 모음 28자를 전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양반은 문자 생활을 한자로 했어요. 그런데 이 위대한 훈민정음 28자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리 여성들, 그 다음에 일반 농민들, 백성들이 이 한글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문자 생활을 이제 한글로 쓰기 시작합니다. 이 책은 영인을 한 책인데요. 이게 1883년에 공학을 창시한 최재우 선생께서 우리 백성들이 한글 전용으로 쓴 그 공학은 우리나라 한글을 아주 자주적인 사람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쓴 책인데 이 최재우 선생께서 그 자기 직계 제자가 누구냐면 최시영이가 있어요. 최시영 선생, 자기가 최재우 선생께서 이 농담조사를 발간을 못했어요. 그래서 최재우가 최시영에게 너는 기필코 살아남아서 동학의 그 가르침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라. 근데 알리는 방법에서 이 최재우가 위대한 결단을 했어요. 양반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는 한자로 쓰여진 책, 공경대전을 썼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 상인, 천인, 노비, 백정들을 상대로 해서는 이 표지가 용담유사부터 한글입니다. 이 책에 보면은 한자가 단 한 글자가 없어요. 차례를 보면 목록, 팔편 전부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19세기까지는 하늘아, 아래아가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하늘님의 준말이 하느님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하날님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하가 하늘아를 써가지고 날이 하늘인데 이거를 날, 그래서 하늘아를 써서 하날님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은 한글 전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4자씩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 이 경전을 만들었어요. 물론 여기에는 지금 쓰고 있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는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한글 전용 책을 위대한 우리 지금 발표를 하신 이대로 대표님께서 바로
주시경 선생께서 우리말 문법, 한글의 문법 책을 만들기 시작하고 말모이, 우리말이 이제 수십만의 어휘가 있는데 사전을 만들어요. 그래서 말모이를 편찬하시다가 서거를 했어요. 그의 제자들이 바로 말모이, 조선말 큰 사전을 만들고 문법을 완성을 나라 없는 시기 때 해내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역사학자로서 현실적인 얘기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가 2022년입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선진국이 됐습니다.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이 됐습니다.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어 한글을 배우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영웅 한 명을 든다면은 바로 그 노래, 얼마 전까지 있었던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면은 우리말을 그대로 쓰고 있고 한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탄소년단에 의해서 한국어 한글이 세계로 지금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류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선진국이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어 한글을 배우기 이런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어서는 안 될 정책을 펴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 우리 대한민국의 제2의 서울 다음에 제2의 도시 부산광역시. 이 부산광역시에서 최근에 부산시장이 아주 해괴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세상에 정치인이라면, 지자체장이라면 부산 시민들의 그런 민생이라든지 경제를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영어를 상용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이거를 추진하겠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제강점기 우리말과 한글을 연구한 역사학자로서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독립국가라고 하는 것은 제 나라의 말로, 제 나라의 문자로 문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계 8위의 선진국인데 외국어로 문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다 놓고 얘기합니다. 영어는 외국어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선진국이 됐는데 더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처럼 영어를 상용하는 도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기 제가 한번 역사학자로서 반박을 해봅니다. 홍콩, 싱가포르의 역사와 나라 규모가 우리 대한민국 또 38선 이국의 우리 한민족 또 다른 그 체제에서 한민족이 2,500만 북한 주민,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금 5천만입니다. 남북한을 합치면은 7,500만이, 해외 동포들까지 합치면은 지금 1억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 나라가 홍콩,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걸 하나는 아셔야 됩니다. 홍콩은 우리나라와 같이 36년만 나라를 뺏긴 게 아니고 영국으로부터 무려 100년 동안의 식민지를 겪었어요. 그래서
영어가 불가피하게 공용어가 됐어요. 그리고 홍콩의 인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보다 적습니다. 홍콩은 인구가 760만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를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가 없어요. 싱가포르는 인구가 600만에 불과합니다. 우리 서울 경기도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싱가포르의 비극적 역사를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싱가포르는 엄청난 식민지를 겪었어요. 첫 번째는 17세기는 네덜란드들의 식민지를 겪었어요. 19세기에 들어와서는 영국의 식민지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나라도 적고 인구도 적고 식민지를 두 나라에게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영어가 공용어가 되고 중국어, 말레이시아가 공용어가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우리나라 역사는 5,000년 동안 독립국가로 있었습니다. 36년은 5,000년 역사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우리말을 단군 조선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을 썼고 우리의 자주적인 문자를 만든 경우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세종대왕께서 바로 우리 민족이 사용하는 국문 문자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국민정음 한글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와 홍콩과 역사가 다르다. 우리나라의 영어 공교육은 충분합니다. 지금 초등학교에도 영어가 들어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토익, 토플이 세계에서 지금 이 동아시아에서 최고입니다.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운 그 광역시 부산이 영어 상용 도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영어가 지급상 필요한 분들은 별도로 영어 하시면 됩니다. 외국에 나갈 때 영어가 필요할 경우 차표를 사고 커피를 주문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더라도 다 구글 맵을 쓰면은 해당 지하철, 철도역, 박물관을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제안을 저는 부산 시민들하고 부산 시장에게 제안을 드립니다. 영어 상용 도시 정책을 폐기하고 오히려 제2의 도시로서 우리 대한민국 관문입니다. 차라리 부산시에서 오히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몇 시간 동안 우리나라 부산을 관광을 할 때 그 기관을 부산시의 그 기관을 불러서 간단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은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영어를 쓰고 독일어를 쓰듯이 우리말을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또 쉬운 한국어를 배우는 그런 교육기관을 우리 대한민국의 제2도시 부산에서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특히 다문화 가정들에게는 무료로 대한민국의 그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부산의 재정이 넉넉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한국 교육을 공짜로 강좌를 열어주고 한글 교육을 가르쳐주고 이런 일을 해야 우리가 더 빨리 우리가 지금 세계 8위의 선진국이지만은 더 격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부산시장님에게 간곡하게 영어 상용 도시 정책을 폐기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정책을 편다면은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말과 한글을 사랑하는 모든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저는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도 해서 영어 상용 정책을
중단하도록 그런 조치를 저는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학자로서 1분만 제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부산 시민 여러분께 이 부산을 대표한 국어학자 또 경남을 대표하는 국어학자 세 분을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부산 시민이 정말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바로 부산이 낳은 위대한 국어학자 김두봉 선생이 있습니다. 이 부산에서는 김두봉을 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김두봉 선생은 아까 우리 이대로 상임 대표님께서 말씀했던 바로 주시경 선생의 수석 제자가 김두봉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석 제자가 울산 출신의 또 국어학자,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의 국어학자가 바로 외솔 최은배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에서 바로 김두봉 선생을 키우고 김두봉 선생이 나라 없는 시절에 우리말 한글 문법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대한 책이 바로 부산이 낳은 부산 기장이 낳은 김두봉 선생 조선말본이라는 책을 1916년에 썼습니다. 1922년에 이 김두봉 선생께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이 책을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깊고 더한 깊더 조선말본을 상하이에서 임시정부에서 활동하면서 위대한 문법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깊더 조선말본을 부산 시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남 출신으로서 또 해방 이후에 부산 동아대 교수로서 3년 동안 동아대 교수로 있으면서 국어학을 가르쳤던 불멸의 국어학자 배솔 최은배 선생께서 일제시기에 무슨 각오를 좌우명을 썼느냐, 이게 아주 국보로 남아 있습니다. 최은배 선생께서 한글이 목숨이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 없는 시기에 한글이 목숨으로 지킨 그 부산에서 교수로 지낸 최은배 선생의 노선을 부산에서 저는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바로 경남이 낳은 위대한 그런 국어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극노 선생이었습니다. 이극노 선생이 1929년에 부산으로 귀국을 해서 1929년에서 1942년까지 14년 동안 우리 조선학회를 이끌어가면서 우리말 문법 맞춤법을 통일하고 표준말을 정하고 조선말 편찬을 해냈습니다. 그 최은배 선생님께서와 더불어서 이국노 선생님이 활동했습니다. 이국노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했느냐? 저는 이 글을 저의 자웅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국노 선생님께서는 말과 글은 민족의 정신이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말, 우리 한국어, 또 한글, 이것은 우리의 정신이고 생명입니다. 산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에서 바로 우리 말을 꽃피우고 한글을 지키는 도시가 돼야 되지, 쓸데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영어 무슨 공용도시를 정책을 폈다. 이것은 우리 역사를 대단히 후퇴시키고 부끄럽게 만드는 조치다. 저는 감히 역사학자로서 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용규 박사님의 역사, 한글 역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특히 부산시의 그 한글과 더불어서 영어 공용도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시절에는 그렇게 영어가 위대하고 또 사업적이거나 아니면은 해외 유학 같은 데 꼭 필요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시대 흐름을 잘 못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의 젊은이들은 우리가 일본보다 못 사는 거를 모르고요.
우리가 이미 그들의 문화도 월등하기 때문에 그 세대 차이가 바로 정치인들이 느끼시는 거 아닌가. 옛날 속에, 과거 속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한꿈사, 한글로 꿈꾸는 사람들의 참 밝은별 대표님 토론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글로 큰 꿈을 나누는 사람들의 대표 참 밝은 별입니다. 앞서 그 토론하신 분들은 전부 한글 관련 전문가들이시데 저는 그 비전문가지만 얼마 전에 이대로와 함께하는 한말글 발자취 따라 걷기가 2년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그 한말글 독립운동 발자취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신 이대로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한글 발전과 지킴이들을 자처해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글의 우성을 인정받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만년 그 한반도 역사상 세계인들이 우리 결의를 주목하고 우리 말 노래를 좋아하고 배운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노래패 방탄소년단 노래를 세계인들이 따라 부르고 오징어 게임을 시청하고 패러디하고 나란에서는 있지만 나란에서는 우리 말글들이 푸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은 경쟁하듯 상호나 상품명을 알파벳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아파트 이름도 우리 말글보다는 영문 이름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거리엔 온통 외국어 간판으로 덮여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이름도 90% 이상이 한문으로 짓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꿈사에서는 꿈과 얼이 담긴 우리말 한글 이름갖기 운동과 살아보기 체험을 통해서 한글의 가치를 지키는 데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글 갖기 이름 운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꿈사가 하는 일은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말로 뒤에 있는 한말 먹글씨 공모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말로 이름 짓기도 하고 있고, 앞으로 많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재준 교수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대순입니다. 이렇게 제게 발언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 말글 주제로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사실 참관자 입장에서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러 말씀 들으면서 또 놓쳤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고요. 나는 말씀 들으면서 이런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또 떠올라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우리말 글, 또 한글 이런 개념이 바로 잡혔는가? 창작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글의 원작자는 세종 이도라는 분이죠. 네. 이도라는 분이 이제 훈민정음을 만드셨고 이분이 원작자입니다. 한글이라는 이름은 1930년대 들어서 그 후손이 다르게 표현하자면 개명을 한 거죠. 다른 이름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창작자 이도는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28자모와 사성저음을 이제 만드신 분이죠. 근데 지금의 한글은 사실은 24자모고 사성저음은 아예 쓰지 않고 있고 사라진 네자모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네자모 중에서도 3개의 자모는 서서히 점차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정말 철학적으로 핵심적인 꼴, 점,
우리가 아레아라고 부르고 있는 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박영구 박사님께서도 강조해 주셨는데 아레아라는 이름 자체도 잘못된 이름이죠. 이도께서는 이를 하늘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을 상징한 골. 이 골에 이름을 붙이진 않았죠. 예시문자로 삼킬 탄자 한자를 쓰셨는데 그 삼킬 탄자의 모양을 잘 살펴보시면 하늘 천자 밑에 입구자처럼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네.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늘골은 서서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1930년대의 후손 중에 몇몇 분이 잘 모르고 그냥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분들의 문제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세종이 만드신 이 훈민정음의 창제 철학과 원리를 잘 모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쳤다고 봅니다. 또 하나의 관점은 이 점을 그냥 말을 표기하는 꼴 정도로 인식을 한 거죠. 시각적인 부호로 인식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초성, 중성, 종성에서 초성이 하늘이고 종성이 땅이라면 중성은 사람이다. 근데 중성 중에 으뜸꼴이 바로 이 점인데 이 점을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한글의 철학이 지금 사라졌다고 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그 철학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훈민정음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 훈민정음의 가치만 제대로 안다면 뭐 부산을 영어 상용화 도시로 하겠다라는 주장은 뭐 그런 계획조차 세울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자 체계가 얼마나 위대한 문자 체계인지 단순히 글자만 표기하기 위한 문자 체계가 아니고 소리와 꼴과 뜻을 하나의 이치로 이어낸 통합적인 의사소통 체계다. 이런 이해를 한다면 이건 단순히 말을 표기하는 글자만이 아니고 하나의 예술 형식을 갖춘 하나의 작품이다. 아까 박용규 박사님께서 오늘 들고 나오셨는데 저는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저 책은 제가 보기엔 우리가 해례본 하는데 저 책은 제가 보기엔 단순한 해설서가 아닙니다. 저 책 자체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사실 이렇게 넘겨서 봐야 감상이 가능한 작품인데 저걸 아직도 우리는 해설서 정도로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다고 봅니다.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한글 정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이 국어 연구 기관인 국립국어연구원 누리집을 오늘도 방문해 봤더니 한글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2006년경, 2008년, 2009년 이때만 해도 국립국어원은 한글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근데 뭐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 요즘 한글 정책이 보이질 않는가.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사이트도 들어가 봤습니다. 국어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한글은 문화체육에 계신 분들은 한글은 완전히 완벽한 하나의 문자로 보고 계신 것은 아닌지 바른말 고운말에 대한 주장들은 하시고 바른말 고운말을 다듬자는 어떤 일은 하고 우리말의 중요성은 강조하시는데 이 한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바른 꼴, 고운 꼴, 더 나은 한글 꼴을 만들려는 노력은 부족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억니은 디귿 자모 이름이죠. 지금 거리를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한글 초성자 이름
기읍부터 시읍까지 한번 제대로 맞추는가? 제대로 맞추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분이 틀리는 게 아니고요. 장모 이름을 제대로 맞추는 분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 이름을 정해놓은 분들이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정해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가 없다. 그건 너무 과거지향적인 태도죠. 왜 국민들이 제대로 장모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제대로 익히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외국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장모 이름, 기흥, 니은, 디귿, 히읗까지 다 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이미 한 바가 있고요. 근데 어느 분은 최세진 선생 때의 기억이라는 이름을 다 정했고 시옷이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는데 절대 바꿀 수 없는 건 없습니다. 그 훈몽자회라는 책도 사실은 어린이 한자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던 책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교육을 위해서는 그렇게 임시 변통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지금은 되돌려야 된다. 그리고 아까 하늘골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우리 생활의 국어 표기에서는 사용이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 가치를 제대로 알려야 되고 철학적으로나 조형적으로나 다양하게 그 쓸모를 살렸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문자, 활자, 이런 배열이랄지 꼬리랄지를 연구하신 국내 영어로는 타이포그래피라고 그러죠. 최고이신 우리 한재준 교수님의 깊이 있는 논의 이런 게 더욱 발전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평생을 대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말 독립운동을 위해서 노력해 오셨고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독보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로 대표님은 지금도 아직 독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자에서 이제는 영어 사대주의. 저는 오늘 진행자로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식인이라고 얘기하는 소위 국내에 이 많은 분들이 영어나 한자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야 되냐는데 용담유사도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사에서 너무 좋은 걸 봤어요. 그 어렵다는 논어, 대학 맹자를 이렇게 한글로 쓴 책입니다. 이 내용의 진위, 그러니까 그 깊이 철학적인 게 맞는지 틀린지는 중요치 않고요. 소위 말해서 이런 4대, 이런 사서 삼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시는 학자들이라면 이거를 깊이 제대로 번역해서 우리말로 번역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성경을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어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잖아요. 또는 불교도 마찬가지로 타라 스님이 2차돈의 순교의 최대 불사라는 화엄경은 이 전 세계적으로 그 번역은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식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저 또한 이제 IT, 그러니까 정보통신과 과학을 다루면서 언어들을 많이 보는데요. 얼마나 교만하고 누구를 가르치겠다는 이런 오만도 섞여 있는지 우리가 이 정말 좋은 한글 논어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쉽게 원문부터 해설까지 이런 노력을 지식인들을 또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자, 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을 이대로 대표님 주시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월이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8월 이야기마당은 전에는 한글학회, 한글회관에서 계속했는데 한글을 만든 경복궁 옆에 우리 또 세종마을이라고 하는데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 그 우리 유아집인데 여기는 한국사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한글로 큰 꿈을 나누는 사람들 모임. 사실 이 집, 이 방,
의미가 여러 가지 이 광복절과 깊고요. 그 한글회관 앞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오늘 마침 밝은 물결 사장님 모셨는데 한글 또 우리말로 이름 짓는 그리고 이분은 우리가 사실 이 성씨, 이가, 박가, 이씨, 박씨, 김씨 이런 이름이 다 중국식입니다. 사실 다 그 중국을 보고 수천 년 쓰던 건데 우리 말이 우리 글자가 있으니까 성씨도 우리말로 바꾸고 쓰면 좋겠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그런 활동을 하신 그런 아주 세종대왕의 그 뜻, 정신, 꿈과 어울리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 마당을 여기서 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도 아직 독립하지 못했고 우리 뜻대로 정치도 못하고 통일도 못하고 예? 지금도 미국, 일본, 중국에 휘둘리고 있잖아요. 그건 아닌데 그런 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말 또 한글이 살고 빛나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뜻으로 오늘 여기서 이야기 마당을 열었고 최영기 박사께서 일제 시대에 쓰던 일본 한자말 대신 우리 좋은 우리말이 있는데 예? 안 쓰는 문제 여러 가지 예까지 들어서 말씀해 주셨고 참 중요하고 또 우리 역사학자인 박영구 박사께서 특히 부산시가 요새 영어 상용하는 도시로 만든다고 하는데 부산이라는 데는 특히 오늘날 일제시대 대한제국 말기 우리 말을 독립을 운동을 한 아주 중요한 분들이 역사가 깃든 곳이잖아요. 김두봉 선생 북으로 가서 그동안 우리가 말도 못하고 다루지 못했지만 최현배 선생, 이국노 선생 그분들이 거기 태어나고 살던 곳인데 거기서부터 우리말을 버리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걸 막아야 된다는 말이 참 고맙고요. 또 오늘 한꿈사 대표님 모셨는데 이 어려운 일을 참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아직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말로 글로 이름도 짓고 또 우리 어떤 그 세종대왕의 그 꿈과 그거 같은 뜻이라고 저는 보고 이게 살 때 우리나라도 겨로도 빛나고 또 우리 자체 여기 태어나서 산 보람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 마당을 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한글 학회 또 많은 국민 우리말 글을 사랑하는 특히 한글 훈민정음을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세종대왕의 뜻과 꿈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